서울이코노미 매주 수요일은 일자리 취업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현정 위클리 커리어 대표와 함께 서울시 일자리 정보 또 취업과 관련된 정보 자세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 주에도 서울시 공공일자리 정보부터 소개를 해주셔야죠.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공일자리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곳은요, 금천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지원단에서 3명 모집하는 공고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약직 형태로 3개월이고요. 접수 마감은 8월 17일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금천구청 7층 마을자치과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일자리는요,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서 임대사업 전문 인력 을 모집합니다. 계약기간 1년에 모집 인원 1명이고요. 역시 8월 17일까지입니다. 지금 여기 안내해드리고 있는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일자리 정보는요, 서울 신용보증재단에서 환경미화 근로자를 2명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용 형태는 상용직이고요. 접수 마감이 8월 20일입니다. 주의점은요, 이메일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는 이메일을 적어두셨다가 이쪽으로 지원 서류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일자리 정보는요, 은평병원에서 언어치료사를 1명 모집을 합니다. 계약직 2년이고요. 접수 마감은 8월 20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은평병원의 원문과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일자리 정보는요, 문화재청 종묘관리소에서 문화재 안내 해설사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 1명이고요. 계약직으로서 16개월입니다. 접수 마감은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접수를 받고요. 종묘관리소 사무실 직접 방문이나 아니면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이제 취업 정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이라 해외로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은데 많으시죠. 해외로 여행이 아니라 일을 배우러 가거나 또 혹은 일을 하러 가는 청년들, 소위 해외 취업과 관련된 얘기를 오늘 해주신다고요? 네, 이번 주 다룰 주제는요, 저희가 해외 인턴과 또 취업,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예. 사실 이 취업 준비하는 분들이 이 어떤 사전에 내가 해외 인턴을 가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좀 내가 알아봐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또 내가 지금 하려는 게 어떤 이 경력을 개발하고 또 경로를 어떻게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이 고민을 하는데요. 네. 오늘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이 해외 인턴, 해외 취업, 이렇게 두 가지를 단순하게 이제 대학생들 생각을 해보면 뭐 기술이 있는 사람이 뭐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대학생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이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 자녀들이 어학연수로 간다고 하지 않고 요즘은 해외 인턴을 가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나중에 이 차후에 하고 났을 때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거 상당히 궁금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자식이 좀 이렇게 외국에 나가가지고 장기간 꽤 오랫동안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좀 걱정이 좀 많은 분들을 걱정이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해외 취업을 나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을 하고 나서 한국에 또 돌아와야 되는지, 아니면 현지에서 또 계속 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돌아왔을 때 어떻게 경로가 연결이 돼서 내가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경로를 어떻게 연결하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해외 이제 인턴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하는 건데 보통 네. 뭐 1, 2학년 때보다는 3, 4학년 때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인턴. 예. 그리고 이제 해외 취업 같은 경우는 취업을 위해서 가는 건데 보면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은 그러니까 졸업생보다 취업보다는 재학생들이 지금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경력을 쌓으려는 그런 그 수요가 더 많은 걸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인턴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수습 사원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네. 이 보통 정규 직원 수준의 업무를 이제 수행하기 전에 한번 배워본다, 이런 의미인데, 사실 이 정규직 취업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완전 이력서에 이제 어떤 경험을 쓰기 위해서 인턴을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좀 저희가 볼 수 있겠는데요. 과거에는 좀 우리 재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인턴 프로그램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내가 인턴 경험을 쌓아서 한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변별력 있는 경쟁력을 좀 얻겠다, 이런 데서 출발을 한다고 저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좀 이렇게 대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과거에는 상당히 인기 없던 학교 프로그램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 체험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은 산학협력 인턴 사업, 이런 부분이 옛날에 인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뭐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업이 공채 전형이 시작되고 나서 면접 전형에 들어갈 때쯤 잘 보시면은요, 인턴도 공채를 통해서 또 요즘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뭐 경쟁률 보면은요, 뭐 일단 일반적인 공채 전형보다 훨씬 높고요. 또 사실 무슨 서포터즈,
이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봉사단 네. 이런 형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어떤 인턴 비슷한 경험을 쌓고자 하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만 듣고 보면 사실 되게 좋아 보입니다. 또 실제로 또 부모님들 하지만 좋아 보이지만 이거 하는 게 맞나 이렇게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 사회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를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잘 알아보지 않고 무턱대고 해외 취업이나 해외 인턴 쪽에 알아봤다가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 인턴 참어린자에 뭐 좀 표현이 그런데 요즘 쓰는 네. 표현이니까요. 돌아가다. 그래서 정말 참다 돌아온다. 힘들다. 예,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게 이제 신조어라고 저희가 좀 소개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정말 이 기업 관련 활동이 최우선의 취업 스펙이다라고 인식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인턴 쪽에 좀 선택이 많이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다 또 이제 이런 인턴을 해외에서 한다. 예. 좀 당연히 좀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걱정보다 뭐 좀 도전해 볼 만한 거 아닌가요? 국내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해외로 좀 나가야 된다. 저도 네. 뭐 그런 주장에 좀 동조를 하는 사람인데 네. 뭐 해외 취업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겠습니다만 인턴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인턴십이니까 해외 맞습니다. 인턴을 갔다 오면 국내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옛날에 많이 도움이 됐었죠. 옛날에 도움이 많이 되다 보니까 흔히 뭐 얘기하는 뭐 워킹 홀리데이라던가 이런 예.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좀 학생들이 해외 인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걸 좀 잘 찾아보면은요. 옛날에 유행했던 이런 스펙들 중에 어학연수 이런 게 예. 있거든요. 근데 사실 또 어학연수만 놓고 보다 보니까 사실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또 이 부모님한테 좀 부담 드리기도 좀 그렇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외국에서 기왕 나가는데 한번 일을 좀 해서 나중에 이런 취업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직무 경험이라는 게 요즘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무 경험에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사실 우리 대학생이라면요. 한 번쯤은 누구나 한 번쯤은 나 그래도 해외여행 한번 가고 싶어. 이런 생각들을 다 하거든요. 이런 걸 각각 따로 한다기보다는 좀 한 번에 좀 이렇게 한 번에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데서 좀 이 해외 인턴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준비하는 분들을 좀 크게 나눠 본다고 하면은 사실 이런 유학원 등을 통해서 이제 어학연수라든가 이런 인턴십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이렇게 가는 분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요즘 학교에서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런 국제교류처나 이런 쪽에 문의하시면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런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사전에 내가 어느 쪽을 이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좀 도전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유학원을 선택해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비로 참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무급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좀 장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선호하는 게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국가잖아요. 아무래도 선진국가 이런 쪽을 좀 선호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선택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요. 사실 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단기와 장기로 좀 나눠지는데요. 잘 찾아보시면 뭐 교비 지원도 있고요. 또 교육 지원, 체제비 지원 이렇게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선발하는 데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정을 맺은 그 국가나 어떤 기업이나 이런 교육기관에서 일정 정도의 뭐 학점이라던가 어학 성적을 반대로 또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요즘 인터넷 전화를 통해 가지고 면접까지 보고 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참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지원은 많은데 생각보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요. 또 잘 보시면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도국 같은 데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사실 근데 어학연수가 반드시 목적이 아니고 또 어떤 여행이나 이런 쪽의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요. 사실 이런 영어권 국가를 선택하는 게 크게 도움된다고 좀 보지 네.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험을 위해서 간다고 한다면 자신의 전공이나 어떤 이 기회를 주는 이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먼저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가 왜 나가려고 하는가 이런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인턴이 그냥 해외여행 가고 놀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워킹 홀리데이라고 해서 갔는데 무슨 뭐 작업장 같은 데서 감금 당하시다시피 해서 일만 하고 왔다 뭐 이런 네. 뭐 예. 특이한 경우겠지만 예. 그런 보도도 있잖아요. 뭐 그죠? 농장에 들어가서 그러게요. 나오는 방법을 몰랐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턱대고 가는 것보다는 역시 이제 정말 필요한 일자리 귀중한 시간이잖아요. 네, 그걸 이제 정말 선택해 시간이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인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재학생들이 경험을 쌓거나 취업에 도움을 위해서 가는 경우가 많을 텐데 네. 최근에는 졸업생들도 해외 취업이 아니라 인턴을 가는 경우가 많다는데 예. 그건 이제 국내 취업문이 아무래도 적어서 예. 일단 좀 경험을 쌓으려고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일단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이 사실 안 되다 보니까 그럼 내가 부족한 게 뭐지? 그럼 경험이 부족하네? 직무 경험이 부족하네? 이런 생각을 좀 하다 보면 사실 좀 내가 스펙이 부족하고 또 해외에 안 갔다 온 경험이 있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분들이 네. 졸업을 한 다음에 해외 인턴 프로그램을 사실 좀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요, 사실 잘 보시면은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있던 프로그램들인데 이름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지원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데요. 한번 좀 보시면요. 당장 올해에만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요. 대학 글로벌 현장 학습, 웨스트, 한미 대학생 연수 취업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외에도 예비교사 해외 진출 사업이라던가 글로벌 무역 인턴십, 플랜트, 전시회, 그리고 해외 한인기업, 국제 전문 여성, 외식 기업, 해외 관광 인턴, 그리고 중소기업 해외 인턴이라던가 물류 인력 해외 인턴. 지금 소개해드린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은요, 이 정부 지원 홈페이지 등에 찾아보시면 전부 이 신청할 수가 있는 이 프로그램들입니다.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보기 좋게 하시려고. 보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보여드렸는데요. 보통 이 졸업생분들이 지원할 수가 있고요. 기간이 2개월부터 또 한 1년 반까지 상당히 모집 절차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미리 좀 사이트에 접속을 해두셨다가 정보가 있을 때 그거 지원을 하시는 게 좀 좋겠고요. 일단 서류랑 면접 심사를 거치면은요, 이제 항공료라던가 체재비 일부를 좀 보존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 프로그램 해외에 참가하기에 앞서서 뭐 2달이나 3달 정도 직무 교육을 국내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실 프로그램 참가도 중요한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좀 주의할 점이요. 대부분 이 프로그램을 가시게 되면 해외 취업을 염두에 두고 나가십니다. 아무래도 졸업을 했으니까. 근데 사실 가서 보면은 해외에서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취업 비자를 취득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장기 거주를 하면서 직업을 갖겠다라는 목표로 갔지만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는 공부도 좀 하고 일도 배워서 다음에 이쪽에서 취업을 하겠다, 해외에서 취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지만 현재 잘 연결이 안 되고 또 국내에 다시 들어와 가지고 취업 준비를 다시 해서 또 내가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발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 드렸지만 그 정규직 업무를 보조해서 배운다는 개념이거든요. 인턴이라는 것이. 그래서 가가지고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해 주신 대로 힘든 일만 많이 하다가 제대로 된 중요한 그런 키 스킬을 배우지 못하고 그냥 일만 단순하게 하다가 이렇게 귀국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일부 경우고요. 좀 언론에서 이렇게 좀 부각해서 많이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좀 이 부분을 좀 의심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사실 취업률이 좀 낮은 거는 사실 좀 맞고요. 귀국을 해서 구직 활동을 다시 하게 되면은 예전에 내가 취업 활동을 했던 것만큼의 또 다시 시간과 네 노력을 투자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갔다 왔을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요거는 본인이 일단 판단을 어느 정도 하셔야 되고요. 또 직무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게 가셔야 다시 돌아오셨을 때 취업하는 데 상당히 용이하다는 점, 이거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로 해외 인턴으로 갔다가 외국에서 일자리를 잡는다면 그건 뭐 최상이죠. 최상이죠. 그런데 이제 한국도 어려운데 거기서도 또 이제 인턴까지 갔더라도 현장에서 또 그 나라에 취업을 하는 건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쉽지 않죠. 그럼 이제 다시 돌아올 경우 졸업을 하고 해외 인턴을 갔다가 그만큼 시간이 있잖아요. 돌아올 경우 기업들 측면에서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볼까요? 가산점을 줄까요? 아니면 좀 머뭇거렸다고 생각을 할까요? 옛날에는 좀 가산점이 좀 있었고요. 또 옛날에 과거에는 글로벌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뉴스에서 매일 듣는 얘기가 글로벌 경기 침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실제로 현지에서도 일자리가 좀 많이 감소하면서 이런 취업의 기회가 좀 줄은 게 사실입니다. 국내에 돌아왔을 때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요. 이 외국에서 경험한 스펙이 같은 기간 동안에 다른 경쟁자가 국내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저희가 좀 가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비슷한 인턴 체험을 국내에서 똑같이 했던 경우라면 사실 굳이 나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과거에는 외국에 갔다 왔다 그러면 도전 정신이 있다 이렇게 좀 봤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상당히 변별력 있는 스펙이다 이렇게 좀 보기에는 좀 요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사실 다시 갔다 와가지고 구직 활동을 하게 되면 자기소개서 또 써야 돼요. 그리고 직무 적성 검사 또 봐야 되고 면접도 다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외국에 나가서 경험한 게
이 자기소개서에 쓰고 면접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소재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정말 외국에 나갔다 왔으니까 이 친구 대단한 인재네 하고 이렇게 딱 선발해 줄 수 있는 이런 이 포인트가 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최근에는 어떤 스펙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걸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해외 인턴 혹은 해외 취업 많은 경우들을 보실 텐데요. 학생들 네. 상담도 네. 해주시고 네. 성공한 사례 그리고 제대로 이제 좀 어려워진 네. 실패라고 하긴 네. 했지만 네.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례 이렇게 하나씩만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네.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실패 케이스라고 제가 좀 분류한 요 사례를 먼저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하고 취업이 좀 안 돼가지고 네. 인턴을 한번 했다가 다시 구직 활동을 했는데 또 안 된 경우예요. 국내 해외에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국내에서 인턴을 한 다음에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이 해외 인턴입니다. 네. 해외 인턴을 갔다 왔는데 교육을 받고 7개월가량 스웨덴에 다녀왔는데 문제가 귀국을 했을 때가 11월 말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취업 시즌이 지났구나. 취업 시즌을 못 놓친 네. 거죠. 그리고 그 스웨덴 같은 경우는 뭐 햄버거 세트 하나에 3만 원 뭐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체재비 받는 걸로 생활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귀국을 해서 11월에 귀국을 해서 그 다음 해 6월 달에 겨우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달이 걸려서 취업을 한 부분이죠. 그래서 조금 뭐 결국 취업은 했지만 해외 인턴에 다녀온 것이 그렇게 도움이 안 된 이런 그렇네요. 케이스였는데요. 네. 뭐 간단하게 우리 성공 케이스 보면은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체육을 전공해서 레크레이션 강사를 하고자 했는데 좀 이쪽이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해외 영어권 국가 괌이나 사이판에 집중적으로 이 인턴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인터뷰를 거쳐서 현지에서 일을 했는데 근로 조건에 잘 보니까 일을 잘하게 되면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정된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나중에 1년 뒤에 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지금도 현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전에 사전 정보를 먼저 파악하신다고 하면은 해외 인턴 후에 내가 어떻게 경력을 쌓을 수 있을까 또 연결할 수 있을지를 한번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해당 정보 또 이런 요즘 카페나 이런 데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업 경험담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 이코노미 오늘은 해외 인턴 해외 취업과 관련된 정보 주셨습니다. 위클리 커리어 신현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